네, 안녕하세요, 김민지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UX에 관심을 가지게 돼서 스타트업에서 프로덕트 디자이너로 커리어를 시작한 1년차 프로덕트 디자이너 김민지라고 합니다. 네, 경영학과 출신이신데, 제가 경영학과 출신의 프로덕트 디자이너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경영학과 학생이셨다가 프로덕트 디자이너가 되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저는 그 학부 시절부터 IT 쪽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교내에서 IT 서비스 관리하는 동아리 활동도 했었고, IT 서비스를 기획하는 수업도 들었어요. 그 과정에서 처음 UX라는 분야를 알게 되었고요. 이 사용자 관점에서 서비스를 설계하는 UX라는 분야가 굉장히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기획과 UX, UI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덕트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졸업 후에 본격적으로 준비해서 네, 커리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기획은 어떻게 보면 경영학과 어느 정도 연결점이 있는 것 같은데, 디자인은 또 완전히 다른 분야 같거든요. UI UX 디자인을 공부하신 방법이 있으실까요? 일단 초반에는 정확히 UX가 뭔지 개념부터 잡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UX 이론 부분을 온라인 클래스 강의 같은 걸 들으면서 독학으로 공부를 했고, 제가 들었던 클래스 같은 경우에 여러 강의가 패키지로 구성이 돼 있어서 그 안에 뭐 이론도 있고 아니면 피그마나 어도비 XD 같은 툴 강의도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같이 들으면서 공부를 했고요. 또, 국비 지원 교육을 이용해서 포토샵하고 일러스트레이터를 배웠는데, 그 공부 초반에는 주로 디자인 툴하고 UX 이론 같은 부분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개발 쪽 공부도 하고 싶어서 이것도 역시 국비 지원 교육으로 HTML이랑 CSS를 배웠어요. 직접 코드를 짤 정도로 능숙하진 않더라도 웹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니까 디자인할 때도 더 도움이 되더라고요. 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IT 쪽에 원래 관심이 있어서 정보 처리 기사도 취득을 했었는데 이게 공부하면서 개발 용어도 알 수 있으니까 나중에 개발자랑 소통할 때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디자이너가 꼭 뭐 저처럼 정처기를 따야 되는 건 아니고 개발자랑 얘기를 할 때 소통에 좀 큰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공부를 해두면 좋지 않을까 네,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개발자한테 디자인을 전달할 때 이렇게 구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이제 할 수 있고 또 이거를 구현할 때 문제가 디자인적으로 생겼을 때 아, 그러면 이렇게 해결을 하자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정도로 공부를 해두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개인 스터디를 어느 정도 하고 나서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개인 프로젝트도 하고 또 여럿이서 모여서 하는 사이드 프로젝트도 했었어요. 개인 프로젝트는 제가 평소에 개선하고 싶었던 서비스 하나를 선정해서 문제점을 찾고 솔루션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었고요. 또 사이드 프로젝트는 다른 디자이너 한 분하고 개발자분들이 모여서 같이 주제도 정하고 또 그 주제에 맞는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그런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기획부터 리서치도 하고 디자인 그리고 구현까지 경험을 하니까 실무에서 겪는 일을 그 사이드 프로젝트 하는 기간 동안 압축해서 미리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지금도 제가 하고 있는 거긴 한데 그 뉴스레터를 하나 구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실제 서비스 사례를 가지고 와서 UX적으로 분석해주는 콘텐츠고요. 물론 저 스스로도 앱이나 웹 사용하다가 좋은 레퍼런스를 발견하면 이게 왜 좋아 보이는지 분석을 해보는 편인데 아무래도 혼자 하는 건 좀 한계가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뉴스레터를 구독을 해서 이렇게 콘텐츠로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업 준비하기 초반부터 디자이너 커뮤니티에도 들어가 있어서 여기는 현지 디자이너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실무 중에 이제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점이 생기면은 질문들이 막 올라오는데 그러면 다른 분들이 또 답변을 해주시고 이런 거를 저는 이제 계속 읽기만 해도 저절로 저한테
쌓이는 지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UX UI를 공부해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론적인 학습은 다 국비 지원과 온라인 클래스를 통해 마치시고 개인적인 프로젝트와 사이드 프로젝트도 많이 진행하셨다고 말씀 주셨는데 프로젝트 내용들은 어떻게 될까요? 개인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제가 당시에 카카오뷰 서비스를 개선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을 활용하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문제점을 먼저 발견하기 위해서 좀더 리서치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기사화된 내용이나 앱스토어에 있는 사용자 반응들을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하고 또 제가 직접 설문조사를 작성해서 서베이를 돌리기도 했어요. 그 이후에 실제 사용자 네 분을 모셔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이제 주로 서비스를 언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사용 행태랑 왜 사용하시는지, 동기, 그리고 또 불편한 점은 뭔지,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등을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내용을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으로 그룹화해서 인사이트를 도출했고요. 그걸 토대로 이제 문제를 정의한 다음에 이게 이제 페르소나랑 유저 저니 맵을 작성해서 유저가 어느 지점에서 불편함을 느끼는지 찾고 또 솔루션을 제시를 제 나름대로 했고요. 근데 그 솔루션을 구체화해서 UI를 디자인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서비스의 문제가 뭔지 탐색해서 가설을 세운 다음에 그게 맞는지 검증하고 이제 문제는 뭐 A다라고 딱 정의를 했죠. 그다음에 그 정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카카오비 서비스가 콘텐츠들을 여러 개 보여주고 거기서 사용자의 입맛에 맞는 것들을 모아서 보여준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었는데요. 당시에 일단 사용자들의 그 사용 시간이 표면적으로 볼 땐 사용 시간이 너무 적다. 좀 진입하는 유저의 수도 적다라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런지 살펴봤더니 일단 추천되는 콘텐츠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제 사용자의 사용 탐색하는 부분에서 좀 불편함을 느낀다라는 목소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너무 광고성 콘텐츠가 많다라는 목소리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직접 자기가 관심 있는 카테고리를 직접 선택을 해서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인터랙션을 제시를 했고, 또 광고성 콘텐츠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콘텐츠를 나중에 뭐 그만 보기 옵션을 줘서 사용자가 능동적으로 콘텐츠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을 제시했었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프로젝트도 있으실까요? 일단 첫 번째 사이드 프로젝트는 어떤 코딩 교육하는 아카데미에서 이제 거기 개발자 학생분들하고 같이 실시간 프로젝트 할 디자이너를 모집한다라는 걸 봐서 거기를 지원을 해서 참여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같이 저희 팀하고 논의한 결과 플로깅 커뮤니티 사이트를 만들어 보자는 의견이 나왔었어요. 그 플로깅이라는 게 이제 조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MZ세대 사이에서 환경보호랑 운동을 같이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주목을 받아서, 그 주제로 선정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기존에 플로깅 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일단 리서치를 했어요. 그랬더니, 플로깅을 하고 싶은데 혼자 하기는 조금 부담스럽고, 그래서 플로깅 어떤 이벤트에 참여를 하고 싶은데, 이제 그런 이벤트들이 다 일회성 행사에 그쳐서 좀 아쉽다라는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 사이에 이제 연결해주는, 그래서 이제 플로깅하는 장소나 시간대, 그리고 어떤 가능한 거리, 이런 것들을 다 어울리는 유저분들끼리 매칭시켜주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유저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태스크를 가지고 서비스를 사용할지 태스크 플로우랑 IL을 같이 작성해서 구체화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와이어프레임과 하이파이 디자인까지 마친 상태에서
이제 개발자분이 구현에 들어가서 완성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이드 프로젝트는 제가 IT 동아리가 있었는데 거기는 멘토분들이 따로 동아리 내에 계셔서 팀 빌딩이랑 그리고 피드백까지 해주시는 동아리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대학생을 위한 팀플 매칭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이제 팀플 할 때 나랑 맞는 팀원을 찾아서 매칭 시켜주는 앱 서비스인 거죠. 먼저 이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제 팀플 할 때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냐라고 분석을 했는데 팀원이 나랑 맞지 않아서 좀 팀플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제 결과적으로 팀플을 기피하게 된다라는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문제의 가설로 세우고 실제 대학교 다니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인덱스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어떤 점이 구체적으로 팀플에 대해서 불편한지, 또 나와 맞는 팀원을 고를 수 있다면 어떤 요소들로 고를 건지, 예를 들어서 팀플 활동할 수 있는 시간대라던가, 뭐 장소라던가, 아니면 자기의 전공, 뭐 관심 분야, 성향,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나와 맞는 팀원을 매칭시키고 싶다, 매칭받고 싶다라는 그런 니즈를 발견했고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가설을 검증하고 이제 인사이트를 뽑아서 그걸로 솔루션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서비스는 로그인, 그러니까 온보딩 하는 과정에서 나의 성향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주도적인 리더 스타일이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성향을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나의 뭐 전공과 뭐 학년, 뭐 이런 세부 정보들을 입력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팀플을 모집하는 게시글을 올리면 그것과 맞는 다른 팀원분들을 매칭시켜주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이제 브랜딩도 같이 저랑 다른 디자이너분이랑 작업을 했고요. 프로토타입 해서 이제 개발 구현 들어가는 방식으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는 개발자분들이랑 함께 협업을 하기 때문에 실무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미리 해보는 게 장점이잖아요. 그래서 면접 볼 때도 이 포트폴리오를 들고 갔더니 개발이랑 협업한 경험을 좀 면접관분이 높게 봐주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이런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셔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만드신 다음에 취업 전선에 뛰어드셨을 것 같은데 취업을 하시게 된 과정은 어떻게 되실까요? 음, 네, 초반에는 대기업이나 에이전시 등 좀 다양한 곳에 지원을 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IT 동아리 커뮤니티에 어느 날 보니까 스타트업 채용 공고가 하나 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넣어보자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지원을 했는데 다행히 이제 당시 회사에서 좋게 봐주셔서 네, 면접까지 가고 취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다면은 이제 어떤 커뮤니티에 좀 소속이 돼서 네트워크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는데요. 일단 많은 정보를 접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취업을 할 때는. 그래서 네트워크가 그렇게 있으면은 나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많이 접할 수 있으니까 취준을 하시는 다른 분들도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상에서 커리어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많이 만드는 게 좀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 커뮤니티는 어떤 이름의 커뮤니티일까요? 사실 그 D&D라는 그 IT 동아리가 있어요. 거기서는 원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대학생 팀플 매칭 그 사이드 프로젝트를 제가 진행을 했었는데 그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도 슬랙으로 교류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좀 채용 정보라던가 아니면은 뭐 디자인에 관해서 뭐팁 같은 것들이 가끔 올라오는데 네, 그런 커뮤니티, D&D 동아리 커뮤니티에서 저는 네, 발견을 했습니다. 네, 비전공자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면접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질문들을 받으셨으며 답변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일단 면접 보시는 분들이 처음에 경영학과에서 프로덕트 디자이너가 됐다고 해서 처음 반응은 좀 의아해 하셨던 것 같아요.
일단 왜라는 질문이 많았는데 비전공인데 왜 프로덕트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지 계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프로덕트에 관심을 갖게 된 게 이제 처음에 서비스 기획 강의를 듣다가 UX 분야를 알게 됐고 거기서 관심이 가서 이렇게 디자이너로까지 준비하게 됐습니다. 라고 그 과정을 좀 설득력 있게 전달을 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너무 뜬금없는 답변만 아니라면 비전공이라 해서 크게 면접관분들이 더 뭐 압박 질문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다만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포트폴리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포트폴리오 관련 질문이 거의 저는 9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많았는데 이제 제가 비전공이지만 나는 실력 있는 디자이너입니다. 라는 걸 보여주려면 포폴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 거기에 명료하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이게 문제라고 생각했는지 또 그 프로덕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 이런 솔루션을 제시했는지 브랜딩은 왜 이렇게 했는지 같은 질문이 나왔을 때 근거를 갖고 말할 수 있어야 면접관 분들을 잘 설득할 수 있고 또 면접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질문 있으신가요? 기억나는 질문은, 제가 살짝 당황했던 질문이기도 한데, 아까 그 팀플 매칭 서비스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었어요. 거기 브랜딩에 관련해서 제가 그 팀플 매칭의 캐릭터를 하나 넣었는데, 제 공룡 캐릭터였어요. 아무래도 대학생들이니까 좀 더 통통 튀는 이미지를 주고 싶어서 약간 보라색 계열의 그런 키치한 색감을 가진 공룡 캐릭터를 메인으로 넣었는데 왜 이렇게 캐릭터를 정했는지 왜 하필 공룡이라는 동물을 넣었느냐고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UX 관련 질문은 많이 준비했지만 브랜딩에 관해서는 살짝 이제 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살짝 당황을 했지만 이제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죠. 이제 공룡이라는 동물이 작은 알에서 깨어나서 굉장히 크게 몇 미터 이상까지 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제 대학생들도 저희 팀플 매칭 서비스를 통해 시작은 좀 미미한 대학생이지만 팀플을 효율적으로 또 많이 해서 커리어 성장을 이뤄내자, 좀 지식적인 성장을 이뤄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캐릭터를 정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고, 이제 면접관 분도 알겠다라고 이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네, 앞으로 생각하시는 커리어 패스가 있으실까요? 네, 저는 계속 프로덕트 디자이너로 경력을 쌓아가고 싶고요. 디자인에만 국한하지 않고 기획에도 참여를 해서 비즈니스적인 성장을 함께 이뤄내는 경험을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프로덕트도 산업군마다 유저의 특징이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엔터 쪽 서비스하고 헬스케어 서비스의 유저는 이제 다 다르듯이 다양한 산업군을 경험해보면서 좀 다양한 유저의 목소리를 듣고 그걸 프로덕트에 녹이는 그런 디자이너가 되고 싶습니다.